하늘에선 하얀 눈이 내려왔다. 고요했지만 내 안의 의무가 소리를 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코트를 걸치고 램프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집 밖에는 마차가 없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다. 겨울밤의 들판만이 하얗게 숨을 쉬고 있었다. 헛간의 문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먼저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사내. 이빨이 유난히 하얗더니 의사날이 그가 웃었다. 웃음 끝에 늑대 같은 이빨이 더 환히 보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말 2마리가 앞으로 나왔다.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말. 그러나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깊은 숨을 뿜으며 고개를 쳐들었다. 집안에서 로사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밤길은 위험해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내는 내게 다가와 콧비를 쥐어주었다. 그 손의 피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누구의 피지?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젓고 헛간 문을 닫았다. 눈발이 이전보다 더 굵게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마차 위에 올라탔다. 바퀴가 첫 홈을 만들자 들판이 길이 되었다. 말들은 알아서 그 길을 잘 달렸다. 나는 그저 손을 올렸다 내렸다 잡고 있다는 모양만 유지를 했다. 머릿속에서 어두운 방이 하나 켜졌다 꺼졌다. 거기엔 침대와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몰라도 숨의 속도로 알 것 같았다. 짧게, 가파르게, 그리고 불안하게.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서 빨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절박한 목소리는 언제나 나를 늦춘다. 서두르면 손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의 집은 차가운 벽을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울다가 멈췄다. 늙은 아버지, 떨리는 손, 그리고 침대 위의 소년. 나는 코트를 벗고 손을 비볐다. 손끝이 내 몸보다 먼저 환자의 체온을 기억한다.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겁진 않았다. 열이 아닌 불안. 불안이 사람을 병들게 할 때가 있다. 어디가 아프냐? 소년은 눈만 굴렸다. 어두운 방에서 눈동자는 먼저 말이 된다. 나는 촛불을 옆으로 옮기고 이불을 들었다. 윗배에 나온 붉은 자국. 장미 같은 모양. 그러나 그건 꽃이 아니었다. 살 속에서 피어난 피해야 될 무늬. 어머니께서 울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살 수 있겠죠? 나는 대답을 아꼈다.
바뀌는 사이에 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기도인지 의심인지 모르는 눈길. 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숨을 쉬었다. 가끔 의사는 숫자를 세며 두려움을 가린다. 그러자 소년이 낮게 말을 했다. 배가 안쪽에서 잡아당겨요. 소리는 약했지만 고통의 방향은 명확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 칼로가 아니라 그림자로 베이는 통증. 나는 상처의 가장자리를 살폈다. 다행히 곪진 않았다. 그러나 곪지 않았다가 괜찮다는 말이 되는 건 아니다. 몸은 자주 멀쩡해 보이면서 무너진다. 사람도 그렇다. 바깥에서 누군가 종을 울렸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그 종이 불길한 신호처럼 들렸다. 아마 단지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아마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상처를 닫고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소년의 눈을 보았다. 밤에 오래 뜬 눈은 낮에 하는 거짓말을 잘 모른다. 그 눈이 나에게 물어왔다. 선생님, 저 괜찮아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의 온도를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었다. 온기가 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이 상처는 약으로만 다치지 않는다. 문 밖에서는 여러 발소리들이 모이고 있었다. 어른들의 발, 아이의 발, 오래된 신발의 밑창 소리. 집이 작아지고 방이 더 작아졌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숨은 얕아진다. 난 아버지에게 물을 데워달라고 했다. 수증기가 방의 모서리를 풀어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치료가 되는 순간도 있다. 난 그 순간을 만들어야 했다. 어머니의 차갑고 얇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부탁은 칼보다 예리하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자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 줄의 문장을 속으로 삼켰다. 나는 의무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떠밀린다. 바람이 문을 밀었다. 촛불이 한번 흔들리고 다시 섰다. 나는 마지막으로 소년의 상처를 덮은 수건을 눌렀다. 지금은 괜찮다. 이제 숨을 고르고 쉬어라. 소년의 가슴이 내 손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겨울 끝의 호흡 같았다. 끝나지 않았지만 끝을 연습하는 호흡. 문득 멀리서 말 울음이 들려왔다. 아까의 두 마리 말. 어디에도 없었던 말. 어디에나 있는 그림자처럼 이 집의 벽 너머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등을 펴고 코트를 집어 나가야 했다. 그러나 문 앞에 어른들이 서 있었다. 누군가는 내 얼굴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내 손을 믿으려고 했다.
믿음과 의심이 서로의 목을 잡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낮게 나를 불렀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내 방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끄덕였다. 이번에도 역시 의무가 나를 밀었고 소년의 눈이 나를 당겼다. 사람은 늘 그 둘 사이에서 잠깐 멈춘다. 나는 다시 이불을 펼치고 손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 습기가 살결 위에서 아주 작은 안심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소년의 이마를 다시 살짝 눌렀다. 좋아. 오늘 밤은 같이 버텨보자. 방 안의 촛불이 길어졌다. 방의 그림자들이 벽으로 올라가고 나는 한숨을 들이마시며 아주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했다. 이 호흡이 누군가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낮춰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하얗게 잠기고 있었고 이 작은 방만이 조금 덜 잠기고 있었다. 그 밤은 너무나도 길었다. 이불 끝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어느 순간 멎었다가 다시 아주 작게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며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의사는 종종 자기의 호흡을 잊고 산다. 누군가의 생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은 반쯤 줄어 있었다. 왁스가 흘러내려 테이블 모서리에 고이고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방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무늬처럼 벽을 기어 올랐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찬 기운이 내 손끝을 계속 건드렸다. 나는 그 손으로 상처를 다시 누르기를 반복했다. 피는 멎었지만 피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고통의 흔적보다 오래가는 감정이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회의. 어머니가 조용히 나에게 물어왔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을 다 쏟은 사람의 톤이었다. 고요하고 비어있고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가끔 진실보다 잔인하니까. 그때 소년이 갑자기 낮게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고통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공기 같았다.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쳤다. 그가 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발이 들어와 촛불이 순간 꺼졌다. 그 어둠 속에서 내 머릿속의 생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귀에 들렸다. 그때 나의 의무가 내 안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소년의 숨이 급하게 끊겼다 이어졌다.
나는 재빨리 이불을 들추고 상처를 확인했다. 피는 보이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붙잡고 있는 듯 위로 오르지 못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지금은 괜찮아질 거야.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말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데에도 닿지 않는다. 소년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작지만 차가운 손. 선생님,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 물음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나는 대답하지도 못했다. 의사가 오는 이유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밖에서 말울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 울음이 마치 나를 부르는 종소리 같았다. 소년의 손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두 눈꺼풀이 내려오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움직임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생명은 늘 손끝보다 먼저 멀어진다. 어머니의 울음이 방 안에 번졌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본다는 건 내 안에 무언가를 함께 묻는 일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어떠한 말도 허락되지가 않았다. 말이 늘어날수록 진실은 자가만진다. 그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말 두 마리가 마차 앞에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사람 같았다. 슬프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 나는 고삐를 잡아들었다. 눈발이 어깨에 쌓였다가 이내 녹기 시작했다. 나의 그 온기가 낯설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은 늘 죄책감과 함께 온다. 말들이 발굽을 울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소년의 집이 멀어지고 사람들의 울음이 작아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전혀 없었으니까. 들판 한가운데서 마차가 멈췄다. 말들이 숨을 고르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이마에 닿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의 위로 같았다. 나의 의무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았다고. 아직 멈추면 안 된다고.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나의 흔적은 그 아래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